안녕하십니까. 신의길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최고의 항구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딱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핀란드만. 그 핀란드만의 남쪽은 에스토니아, 북쪽은 핀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공이 강력한 이스라엘제 지대함 미사일을 쐈는데 에스토니아가 드디어 지대함 미사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큰일 났네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러시아가 정말 희대의 삽질을 했습니다. 삽질,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요. 이 전선에서 자기네들의 이 육군 부대를 지켜주기 위해서 방공군이 들어가는데 방공부대가 S-350 굉장히 최신형이죠. 우리 천궁하고 그 아버지 뻘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방공무기인데 이게 들어가다가 자기네들이 뿌려놓은 대전차지를 그냥 자기네들이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황당한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0년 넘은 기관총, 즉 맥심 기관총으로 드론 사냥에 나섰다라는 건데 이게 또 아주 많아요. 자, 미 육군은 이 RTS, 그러니까 레이션이 이름 바꾼 거죠. RTX가 만든 코요테 C2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긴급 발주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각한 방공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100년 넘은 구식총기 맥심 기관총을 창고에서 3만 정 이상 복원해 방공무기로 사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연사 안정성이 우수해서 샤히드 드론을 격추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역시 걸작은 걸작인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자폭 드론 생산량에서 러시아를 따라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산업을 총괄하는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샤헤드 시리즈보다 더 많은 양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생산량을 더 늘려 러시아 종신 타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부터 구매를 추진했던 카타르 공군 퇴역 미라지 2009 전투기 12대 구매 프로그램이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체 수명의 70% 이상이 남은 A급 기체를 헐값에 팔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카타르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체들은 인도에 판매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남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과 지뢰 공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최신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벨리칸 오버시카 전선의 제5 근위 전차 예단에 신규 배치된 이 전차들은 신형 전자광학 조준기, 신형 반응 장갑 패키지와 지뢰 개척 장비, 코프 케이지까지 장착된 모델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한 이 최신형 전차들은 T-60이었습니다. 미군이 적 드론에 의한 전방기지 피격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시온의 코요테 C2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대량으로 긴급 조달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방장관 신속 획득 권한에 따라 7,500만 달러 예산이 즉각 투입되는 이 사업에 미 육군은 올해 중 600개의 코요테 C2 요격체를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 맥심 기관총, 과거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됐던 그 맥심 기관총이 이렇게 세 개가 다발로 묶여 있습니다. 사선으로 지금 엮어놨죠. 그렇게 해서 쏘는데 이 맥심 기관총이 창고에 3만 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창고에.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서 복원해서 이렇게 드론 잡는 용도로 쓰는데 이게 순행식이죠. 순행식이고 속도가 좀 느려요. 분당 750발 나가고 순행식이니까 이게 탄이 걸린다, 엔진이 과부하된다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날아가고 탄은 이제 7.62mm 모신 나강 탄하고 같은 건데 이게 아주 쏠쏠한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참 명품은 명품인가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런 걸 만들죠. 야, 이거 그냥 비행기인데 비행기 기수가 RPG-7의 탄두죠. RPG-7 탄두를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걸 해서 글라이더식의 날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또 플립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꼬리 날개에도
플립이 다 있어서 방향, 고도 조절 다 하게끔 해놨고, 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장거리 공격을 하는데, 이 장거리 드론, 자폭 드론 분야에서는 러시아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 북한도 당연히 이렇게 할 것으로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드론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게 이제 사활적인 관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북한의 핵미사일, 미사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거 이제 개전 초의 문제고, 그리고 정말 전면전이 들어갔을 때는 이 야전 상황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게 우리 관건 되겠죠. 자, 카타르가 멀쩡한 미라지 2000, 이거 아직 수명도 한 70% 남았어요. 이걸 퇴역시키고 유로파이터 사고, F-15 사고, 또 라팔 사고, 자, 이러면서 퇴역을 합니다. 자, 너무 쌩쌩하니까 인도네시아가 우리 좀 주세요, 아주 싸게 주세요 하는 상황인데, 인도 잠깐 스톱, 우리는 아주 싸게는 아니고 적당한 가격 주고 살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카타르가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스톱했다. 자, 그래서 이 다소가 미라지 2000 이제 생산을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후속 군수 지원, 부품 이런 것들 이제 희귀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지 2000을 지금까지 대량 쓰고 있는 대만,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들은 이걸 확보해서 부품용으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이 들어갑니다. 자, 러시아가 이런 영상을 공개했어요. 최신 전차다라고 하는데, 최신 전차 생긴 게 좀 다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이 커프 케이지, 그러니까 자폭 드론 내려꽂는 거 방어하기 위한 커프 케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 전차 북한의 폭풍호처럼 생겼죠. 예. 근데 이 전차는 또 포탑이 T-72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폭발 반응 장갑이 갖다 붙은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콘탁트 1처럼 보이고, 이건 또 콘탁트 5처럼 보여요. 그래서 T-62에다가 앞에 이렇게 지뢰 제거 도저 날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최신 전차다. 야, 정말 뭐 진창은 진창이네요. 이 부대가 벨리카 노보시카에 있는 제5 근위 전차 여단. 근데 이 부대가 원래 장비하고 있던 그 전력은 뭐냐? T-80 BVM. 그러니까 아주 1성급 부대라는 말이죠. 근데 1성급 부대에 줄 T-80 정도 수준의 전차가 없어서 T-62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지뢰는 또 겁나니까 이렇게 지뢰 제거할 수 있는 도저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최신 전차다 라고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가 우습게 보이는지, 어떻게 이걸 최신 전차라고 하는지, 1960년대에 만든 걸, 러시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론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게 야전의 핵심 관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군은 이렇게 발빠르게 나갑니다. RTX, 과거 레이션이라고 불렸죠. 그 RTX가 만든 코요테 C2라고 하는 이 장비인데, JLTV 소형 전술 차량에다가 뭐 갖다 붙였어요. 레이더도 있고 발사기도 있죠. 뭐 미사일 같은 게 나가는데, 저게 미사일이 아니고 드론입니다. 그래서 로켓 추진을 확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탐색을 하는데, 로켓이나 미사일 같으면 가격이 비싸죠. 근데 드론이기 때문에 싸요. 시속 한 100km 정도로 날아옵니다. 시속 한 100km. 그래서 적의 드론이 날아오면 가서 박치기를 하든지 인근에서 폭파해서 파편을 쏘아보든지 이렇게 해서 요격하는 드론 전담 요격 시스템인데, 그 대신 이 컨셉은 뭐냐? 싸게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컨셉이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신속 획득, 자기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뭐 중기 계획 태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 바로 야 지금 상황이 이래, 그래서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예산 얼마야? 7,500만 달러 해가지고 이 600기를 신속 조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마주보고 있는 나토 회원국 에스토니아가 이스라엘제 최신형 대한미사일을 인수해 실전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도 핀란드도 같은 미사일을 도입 중인데, 이제 러시아 발트 함대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전망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지난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아이가 제작한 최신형 지대함 미사일 블루스피어를 인수해 실전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들이 2월 12일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군 가브리엘5 미사일의 수출형 모델인 블루스피어 미사일을 인수했으며 해당 장비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해안방어 시스템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21년 10월 1억 유로 규모의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전체 도입 수량은 한 개 포대로 약 1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해안방어포대가 이미 훈련을 마치고 작전 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업용 컨테이너 차량으로 위장해 운용될 이 최신형 대함미사일은 저고도 비행시 290km, 고고도 비행시에는 최대 4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만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제작사 측은 이 미사일이 해상 표적은 물론 지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직선 거리로 170km가 채 되지 않고 있고 해안을 우회해 접근하더라도 200km 이내인데요. 이 신형 미사일 도입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건국 이래 최초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가 블루스피어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이제 폭 73km의 핀란드만은 완전히 나토의 통제권 아래 들어오게 됐는데요. 방공 능력이 취약한 러시아 발트 함대 전투함들 당분간 몸을 좀 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루스피어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5라는 명칭으로 자기네들도 쓰고 그 내수용을 이 에스토니아 맞은편에 있는 핀란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형은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수출형은 에스토니아에 팔았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의 장비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흰색 이런 상용 트럭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거 얹어놓고 그게 이제 열려니까 이게 지금 군용인지 상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선제 타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차량 하나만 다니면서 쏴버리니까 아주 신속하게 슈덴 스쿠트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블루스피어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무려 290km. 고도를 높여서 날아가면 400km인데 순항미사일을 고도로 높여서 날아가면 뭐 나 좀 여객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저고도로 290km 날아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 아이보리색이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저 땅이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그 앞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막고 있고 길게 들어가야 상트페테르부르크죠. 항구가 여기밖에 없죠. 러시아의 북쪽은 남쪽에 이제 지금 뭐 크림반도 쪽 뭐 그 흑해 지역에 항구가 있는데 이 북쪽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가. 과거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렸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29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장착했다. 그러니 사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양쪽에서 핀란드까지 뭐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러시아가 지금 점점 포위는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력들이 러시아와 정말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의문스럽죠. 뭐 어쨌든 러시아도 이렇게 계속 뭔가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자, 정말 러시아 황당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궁 지대공 미사일의 친척벌이 되는 러시아의 최신형 방공 시스템이 정말 황당한 사고에 휘말려 손실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1선 부대에 2021년부터 배치되고 있는 최신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 S-350 비티아즈 시스템이 루한스크 지역에서 작전 기동 중 지뢰를 밟아 대파됐다고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2월 12일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루한스크주 러시아군 점령 지역 내에서 아군 부대에 방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S-350 포대에서 발생했는데요. 포대 선두에 섰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군 대전차 지뢰를 밟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폭발한 지뢰는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발사 차량을 몰던 운전병은 바로 앞의 지뢰를 보지 못했고 결국 지뢰를 밟음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발사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고 폭발 여파로 발사관 안에 들어있던 미사일들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를 낸 포대는 즉시 공병부대의 회수 작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공병부대는 해당 지역이 지뢰 지대여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350 시스템은 9M96 미사일과 단거리 9M100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차량과 이동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결합한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천궁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바탕이 됐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러시아는 갓 배치된 최신형 방공 시스템 발사 차량 하나를 그대로 잃게 됐는데요. 지뢰를 밟은 차량들과 함께 아군 지뢰밭에 들어갔던 포대 나머지 차량들은 무사히 생還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이게 S-350인데 S-300에서 S-400으로 가던 과도기였어요. 1990년대에 만들었는데 러시아 망했죠. 소련이 망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당시 쿠데타도 일어나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국 방공미사일 만들려고 러시아에 즉각 접근해서 이 기술을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미사일 중에서 9M96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120km 날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시 한국의 ROC는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대체 미사일을 개발하던 거니까 호크 미사일 40km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ROC가 40km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M96 이 미사일보다 좀 짧고 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0km 날아가게 만들었는데 그 해당 동종의 미사일이 그 뿌리가 같은 미사일이 120km 날아가는 것으로 봐서 우리 천궁도 얼마든지 개량하면 더 길게 날아갈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S-300과 달리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통 장비 등으로 해서 거의 S-400에 필적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S-350인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루안스크주, 러시아 자기네들 점령 지역이었어요. 지뢰를 밟고 완전히 박살났고 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 다 즉사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살포식 지뢰 뿌려놓은 겁니다. 눈에 보여요 지금.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파괴돼 있고 또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야,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있는 거 보면 감히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뿌려져 있는 곳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공병대들이 우리 저기 못 들어간다 하고 회수를 거부한 겁니다. 이거 같으면 지뢰 제거부대가 나와서 인근에 그냥 다 제거하고 그리고 공병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군기 빠진 짓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군인데 물량이 워낙 지금 들어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제 지원 체력이 조금 다 닳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피해는 훨씬 크지만 그래도 인해 전술로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서방이 지금만 좀 더 한 1년 정도 더 해주면 러시아 진짜 완전히 무너지겠는데 이런 거 보면 한번 염원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